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는 김용덕 학예사라고 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였다면 내년인 2025년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인데요. 뱀은 12지 중에 6번째인 사신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뱀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재물과 집안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택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가올 뱀의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문화 속 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뱀과 연관이 깊은 용의 존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파괴적인 존재로 묘사된 뱀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서양의 용이라고 불리는 드래곤이 됩니다. 동방 원정으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연대기야 폴란드 전설에는 유황과 타르로 드래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서양에서 드래곤을 무찌르는 행위는 일종의 영웅서사 같은 것이죠. 서양 문화 속 드래곤이 악의 상징인 것과는 달리 동양의 용은 왕과 권위를 상징한 최고의 환상동물입니다. 본초 강목을 비롯한 여러 기록을 보면요, 용은 뱀의 몸과 사슴뿔, 호랑이의 발 등 여러 동물의 신체 부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용이 모든 동물들의 이상적인 부분들이 합쳐진 최강의 생명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용이 왕과 권위의 상징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용이 비와 구름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경복궁 경을에서 출토된 청동용은 궁궐이 불에 타지 않게 기원하면서 제작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고요. 사찰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축물 곳곳에 표현된 용 장식 또한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 불에 타지 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한 해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사찰에서 용왕제를 지내는데요. 양기가 강하면 불기운을 먹을 수 있으니 물을 다스리는 용왕에게 기도를 올려 화재를 예방하는 의미죠. 이렇듯 우리 전통 문화 속 용왕은 물을 다스리면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등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다스리는 용왕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은 고대 인도부터 출발합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동물은 덩치 큰 맹수들이 아닌 코브라였어요. 빠른 몸놀림에 맹독까지 지니고 있으니 말이죠. 고대 인도 사람들은 이 강력한 코브라를 신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코브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가는 이름 그대로 후드라고 불리는 독주머리를 평평하게 펴서 넓힌 뱀의 모습이거나 반인 반사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나가는 불교 문화에도 등장합니다. 인도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가의 대결을 펼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불을 숭배하는 우르웰라 마을에 도착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묵을 곳이 필요한 상황에 마침 화당이 보이길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안에는 흉북한 나가가 살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화당으로 들어가서 나가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부처님의 승리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작은 그릇 안에 거대한 나가를 담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불가에 기이했다고 합니다. 이후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가는 용왕이 됩니다. 어째서냐고요? 중국이 나가를 용으로 번역했으니까요. 이렇게 불교에서 시작된 용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 곳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용하면 이 동물도 생각나실 텐데요. 용이 되지 못하거나 혹은 용이 되기 직전에 거대한 뱀을 뜻하는 이묵입니다. 먼저 나쁜 존재로 비춰진 이묵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충무공 김시민 장군과 관련된 사람인데요. 김시민 장군 유어지에는 사사처라는 명문이 적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해석하면 뱀을 쏜 장소라는 뜻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시미 장군이 살던 백전마을 입구 백전천 아래 굴에는 커다란 이무기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수시로 마을을 습격해서 사람들 놀라게 하고 가축에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에 어린 김시미 장군은 이무기를 없애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뱀이 싫어한다는 뽕나무와 쑥으로 화살을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백전천으로 향했고, 마을 입구 큰 거북가위와 느티나무에 친구들을 세워서 그림자로 이무기를 유인한 뒤 활로 쏘아서 되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을 입구 기념비 옆에는 그 이무기를 유인했다는 거북바위와 느티나무를 볼 수 있고요. 천안 삼거리 공원에는 이 설화를 기념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이무기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삼국유사에 실린 보양 이목설합니다. 때는 신라 말기였습니다. 보양이라는 스님이 중국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 서해 용왕에게 초청을 받아서 용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떠날 때가 되자 용왕은 스님에게 작갑이라는 장소를 찾아서 절을 지으면 어진 군주가 찾아올 거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스님의 제자로 삼게 했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목, 즉 이묵입니다. 스님은 이목과 함께 본국으로 향했고 용이 말한 장소에 이르러 작갑설이라는 절을 지으니 과연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스님이 절을 창건했다는 소식을 듣고 운문선사라는 편에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금 경북 청도의 운문사입니다. 이후 이목은 스님을 도우면서 가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하고요. 비를 내리는 이무기설화는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무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술로 표현된 이무기는 바로 조선 왕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경복궁 경회로입니다. 총 3개의 다리에는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이 중 두 번째, 중간에 설치된 왕세자 혹은 왕자 전용 다리를 보겠습니다. 다리 양끝 난간에 한 쌍의 동물 조각이 있죠? 뒤쪽에 배치된 동물은 태평성대가 노래했을 때 출현한다는 추우라는 동물이고요. 입구에 위치한 이 동물이 바로 리라고도 불리는 이묵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은 용이죠.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세자 전용 다리에 이무기가 조각된 것은 왕실에서 이무기는 용의 아들, 즉 세자를 상징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근정전에도 12지 뱀상이 있죠. 그러면 이무기와 일반 뱀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바로 꼬리 표현입니다. 경회로 이무기상의 꼬리는 양끝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반면에 긍정전의 뱀상은 꼬리가 한 가닥으로만 열려 있거든요. 문화유산 속 동물들은 다채로운 상징과 메시지를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열어줍니다. 그간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여운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속 동물 이미지를 연구하는 김용덕이었습니다.